멈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공허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절망이 밀려오는 그 지옥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나, 정규영이 평생 피하고자 했던 공포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영상을 당장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열정이 영원히 꺼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신다면 제 삶의 불꽃이 여러분 가슴에 옮겨 붙을 거예요. 그 힘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으세요. 자, 서둘러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떻게 일을 즐기며 세상을 바꿨는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작은 일부터 열정을 쏟아라.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이 지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작은 일이야말로 삶의 불꽃을 지피는 연료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한 농가였어요.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매일 새벽부터 논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셨죠. 저는 장남으로서 그 노동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교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 매일 소를 몰고 풀을 베며 이 삶이 다인가. 나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 공허함, 어린 나이에 느껴지는 그 무거운 무게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16살에 집을 떠났어요. 아니, 정확히 4번 가출했죠. 처음 3번은 아버지에게 잡혀 돌아왔지만 4번째에 성공했어요. 주머니엔 70원 뿐이었어요. 서울로 올라와 쌀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쌀 포대 50퀴그를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리가 후들거리고 스웨트 비오도 틀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에 처음으로 기쁨이 피어올랐어요. 이 노동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느꼈죠. 그 작은 일이 제 인생의 첫 불꽃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밤에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모든 게 날아간 그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절망의 깊이, 가족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제 영혼을 삼켰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일 없이 사는 건 죽음이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트럭 한 대를 사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의 꿀이에요. 작은 수리 일부터 열정을 쏟았죠. 매일 기름 범벅이 되어 엔진을 뜯고 조립하며 그 과정의 짜릿함을 느꼈어요. 실패할 때마다 분노와 좌절이 치밀었지만 성공의 순간 그 희열이 모든 걸 잊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카페, 알바나 사무직에서 지루함을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 코로나 후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며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저처럼 그 작은 노동에 열정을 쏟으세요. 그것이 쌓여 큰 성공이 됩니다. 제 쌀집 시절 매 배달마다 이게 내 미래라고 다짐하며 달렸어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고통, 희망, 기쁨, 이게 삶을 살아있게 해요.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18시간 노동했어요. 피곤함이 뼈를 갉아먹어도 그 노동의 즐거움이 제 영혼을 지켰죠. 여러분도 지금 작은 일에 열정을 불어넣어 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다음 교훈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제 전쟁 속 노동 이야기예요. 더 뜨겁고 강렬할 거예요. 당신의 가슴을 울릴 테니 준비하세요. 두 번째 교훈, 위기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라. 위기가 닥치면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위기야말로 노동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일의 열정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제 트럭 사업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죠. 폭격 소리 속에서 트럭이 산산조각 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지옥, 그 공포, 밤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그 트라우마가 제 마음을 찢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라는 절망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죠.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미군 공사를 따냈어요. 망치와 삽을 들고 밤낮 없이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웠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등골이 휘어질 듯 아팠지만 그 노동이 제게 살아있다. 라는 감정을 되돌려줬어요. 그게 1947년 현대건설의 시작이었어요.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됐어요. 1960년대 자동차 산업에 도전할 때 자금 부족과 기술 미달로 수십 번 실패했어요. 엔진이 폭발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직원들이 지쳐 포기하려 했죠. 제 가슴도 무너질 듯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나? 라는 원망이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았어요. 매일 작업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이게 나의 즐거움이라고 되뇌었죠. 결과 1975년 포니 자동차가 탄생해서요.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이었죠. 또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때도 위기였어요.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와 예산 초과로 고통받았어요. 작업자들이 다치고 가족들이 울며 그만하세요라고 애원했죠. 그 감정의 폭풍, 공포, 슬픔, 분노 이 모든 게 제 열정을 더 불태웠어요. 사막 같은 더위 속에서 24시간 노동하며 그 과정에 짜릿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처럼 경제 위기나 실업의 공포를 겪으시나요? 1997년 IMF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절망했지만 일부는 새 노동으로 재기했어요. 저처럼 위기 속 노동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공허함을 채우고 성공으로 이끕니다. 제 전쟁 경험은 제게 일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교훈을 새겼어요. 매 위기마다 울고 쓰러지고 하지만 일어나 노동했어요. 그 감정의 깊이 좌절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희망 이게 제 삶의 에너지였어요. 여러분도 위기 때 노동에 매달리세요. 그 열정이 기적을 부릅니다. 다음 교훈은 제 인생의 절정, 불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이건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고 눈물을 자아낼 거예요. 기대하세요. 세 번째 교훈, 열정을 불가능에 쏟아라.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제가 약속해요. 이 교훈으로 당신의 열정이 어떻게 그 벽을 뚫는 무기가 되는지 깨달으실 거예요. 1970년 정부가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지어라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산악지형, 기술 부족, 예산 초과 모든 게 불가능했죠. 매일 폭우와 산사태로 작업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밤에 혼자 앉아 이게 가능한가? 라고 울며 자책했어요. 가족들은 목숨 걸지 마세요. 아이들이 기다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 고통의 무게,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그 절망의 시면이 제 영혼을 삼켰어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매일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나의 즐거움이라는 정신이 되살아났어요. 24시간 교대 노동으로 직원들과 함께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몸이 망가질 지경이었지만 그 과정의 열정이 제게 살아있는 느낌을 줬어요. 1970년 완공된 그 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동맥이 됐어요. 하지만 그전에도 불가능은 많았어요. 1973년 울산 현대중공업 설립 때 빈 바다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우는 도전이었어요. 외국 전문가들이 불가능이라고 비웃었죠.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이 지쳐 쓰러졌어요. 제 마음도 무너질 뻔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이라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으로 밀어붙여 1980년대 세계 1위 조선사가 됐어요. 또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도 불가능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무럽고 50도 더위 속에서 2년간 노동했어요. 작업자들이 탈수로 쓰러지고 홈시게 울었어요. 제 가슴도 아팠지만 이 노동이 나의 삶이라고 다짐하며 버텼어요. 그 프로젝트가 한국건설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IT나 반도체 업계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마주하시나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직원들이 밤새워 혁신하는 그 열정처럼 불가능에 쏟으세요. 제 삶에서 불가능한 100번 넘었어요. 각 도전마다 공포, 슬픔, 희열의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 롤러코스터가 제 근성을 키웠죠. 이제 중간쯤 왔네요. 여러분, 지치시나요?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삶의 진짜 핵심, 사람과 유산의 노동이 드러날 거예요. 계속 가보죠. 더 강렬하고 감동적일 테니 당신의 눈물이 흘러내릴지도 몰라요. 네 번째 교훈, 사람과 함께 노동의 기쁨을 나누라.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다 지치고 고독하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과의 공유된 노동이 어떻게 더 큰 즐거움과 의미를 창조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관계가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될 거예요. 현대그룹을 키울 때 수만 명의 직원들이 제 동반자였어요. 가난한 노동자들을 모아 교육시키고 가족처럼 대했어요. 너희의 노동이 내 노동, 함께 성공하자라고 믿었죠. 울산 공장 건설 때 수천 명이 함께 땀 흘렸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웃고 울었어요. 그 공유된 기쁨이 제 삶의 빛이었어요. 하지만 배신도 있었어요. 1980년대 일부 임원이 자금을 빼돌려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 충격, 믿었던 사람에게 등 돌린 그 배신의 아픔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응? 밤에 혼자 술 마시며 울었어요. 왜 나를 버리나? 라는 분노와 슬픔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고독의 늪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노동의 즐거움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다.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을 더 아꼈어요.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지를 강화했어요. 그 결과 현대는 10만 명 규모의 제국이 됐어요. 또 1992년 대선 출마 때도 사람들의 지지가 제 열정이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노동, 캠페인과 연설, 이직에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북한 방북 때도 1998년 83세 소 500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넘었어요. 위험 속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도전했죠. 그 공유된 감정, 두려움, 희망, 기쁨, 이 남북 교류의 씨앗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 직장 문화처럼 상사부하 갈등이나 팀워크 붕괴로 지치시나요? 코로나 후 원격 근무로 고독해진 분들 많아요? 하지만 사람과 노동의 기쁨을 나누세요. 제 그룹 성공은 사람 덕분이에요. 매 프로젝트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감정의 연결이 제 삶을 풍부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과 열정을 공유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의 열쇠예요. 마지막 교훈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이건 제 평생의 영혼이자 유산이에요.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다섯 번째 교훈, 노동으로 삶의 유산을 쌓아라. 유산이란 게 뭔 미래처럼 느껴지시나요? 제가 약속해요. 매일의 노동이 어떻게 영원한 의미와 유산을 만드는지 깨달으실 거예요. 제 말년 1998년 북한 방문과 금강산 개발 추진이었어요. 80대의 건강이 나빠진 몸으로 위험을 무릅썼어요. 정치적 압박과 가족의 눈물 속에서 이게 내 마지막 노동이라고 느꼈죠. 판문점에서 솥대를 끌 때 바람 소리와 긴장감이 제 가슴을 옥죄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가족들이 아버지 그만하세요라고 울며 만류했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순간 제 영혼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노동의 열정이 평화를 가져왔어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한반도 교류의 기반이 됐어요. 하지만 유산은 그전부터 쌓았어요. 현대그룹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일으켰고
아산재단으로 교육과 복지를 지원했어요. 송전 초등학교 시절 가난 때문에 공부 포기한 제 경험이 뿌리예요. 후배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자라고 다짐했죠. 2001년 세상을 떠날 때 제 유산은 현대의 건물들, 고속도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가족이나 사회에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K-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사회공헌으로 유산 쌓듯이 노동으로 하세요. 제 삶은 노동의 열매예요. 매일의 열정이 쌓여 영원한 의미가 돼서요. 그 감정 성취의 기쁨, 후회 없는 마무리. 이게 진짜 삶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정신을 통해 5가지 교훈을 나눴어요. 작은 일부터 열정을 쏟아라. 위기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라. 열정을 불가능에 쏟아라. 사람과 함께 노동의 기쁨을 나누라. 노동으로 삶의 유산을 쌓아라. 이 모든 게 일은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한마디에서 나왔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일이 지루한가요? 그걸 즐기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깊이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노동과 열정이 삶을 빛나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불씨가 되길 바라요. 만약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의 즐거움 이야기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